한양의 밤이 깊어가던 조선 후기. 촛불이 흔들리는 기방에서 가야금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집니다. 화려한 당의를 입은 기생이 손님 앞에서 우아하게 춤을 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장면 뒤에는 아무도 쉽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임신을 피하기 위한 피임법. 기생들에게 임신은 곧 신분의 추락과 자유의 상실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자신만의 피임 비법을 개발하고 전수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시대 금기의 영역에 숨겨져 있던 기생들의 절실한 생존 지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시대 기생제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기생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관기는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생으로 궁중 연회나 외교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가장 높은 지위를 가졌지만 동시에 가장 엄격한 통제를 받았죠. 사기는 민간 기방에서 활동하는 기생들이었고 약기는 의료 업무까지 담당하는 전문 기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신분이든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임신은 곧 파멸이었다는 것. 관기라면 국가의 재산에 손상을 입힌 죄로 처벌받았고 사기라면 생계 수단을 잃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기생이 낳은 아이는 자동으로 천민이 되어 대를 이어 고통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생들에게 피임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부인과 의학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허준의 동의보감을 비롯해 태산지묘, 부인대전, 부인양방 같은 전문 의서들이 여성의 생식 건강을 다루었습니다. 이런 의서들에는 월경 조절, 임신 예방, 낙태에 관한 처방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특히 주목할 점은 의녀 제도입니다. 궁중과 민간에서 활동하던 의녀들은 여성 환자를 전담했고 이들이 기생들의 은밀한 상담사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산파들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출산뿐만 아니라 피임과 낙태까지 담당했던 이들은 기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전문가였습니다. 이런 의료진과 기생들 사이에는 은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고 여기서 피임 지식이 공유되고 발전했습니다. 조선시대 기생들이 사용한 약물 피임법은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습니다. 가장 널리 쓰인 약제는 부자였습니다. 독성이 강한 이 약제는 소량 복용 시 호르몬 체계를 교란시켜 배란을 억제한다고 믿어졌습니다. 하지만 용량을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약이었죠. 황련은 항염과 해독 효과로 유명했는데 기생들은 이를 질세척용으로 사용했습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황련의 항균 효과가 입증되고 있어 어느 정도 과학적 근거가 있었던 셈입니다. 오미자는 호르몬 조절 효과가 있다고 여겨져 월경 주기를 조절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현대 연구에서도 오미자의 에스트로겐 유사 효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지역별 차이였습니다. 서울의 기생들은 중국에서 들어온 고급 약재를 구할 수 있었지만 지방의 기생들은 쑥, 익모초, 당귀 같은 토착 약재에 의존했습니다. 함경도나 평안도 같은 중국 접경 지역에서는 중국의 피임법이 직접 전해지기도 했고 제주도에서는 독특한 해조류를 이용한 방법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약재를 구하기 어려운 기생들은 일상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피임을 시도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산성 세척이었습니다. 식초물이나 소금물로 질 내부를 세척해 정자의 생존력을 떨어뜨리려 했죠. 이는 현대의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방법입니다. 석류 껍질 달인 물도 인기였습니다. 석류에는 실제로 에스트로겐 유사 성분이 있어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물리적 차단법도 있었습니다. 꿀이나 참기름을 질 입구에 발라 정자의 이동을 막으려 했고 심지어 밀랍으로 만든 작은 마개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방법은 과도한 음주였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임신이 안 된다는 속설을 믿고 의도적으로 과음하는 기생들이 있었죠. 물론 효과는 미미했고 건강만 해쳤습니다. 놀랍게도 조선시대에도 콘돔과 유사한 피임 도구가 있었습니다. 창자막 피임 주머니가 그것입니다.
돼지나 양의 창자를 얇게 가공해 만든 이 도구는 중국과 일본에서 전해진 기술이었습니다. 기생들은 이를 피임주머니 또는 보신낭이라고 불렀습니다. 제작 과정은 까다로웠습니다. 창자를 깨끗이 씻어 소금에 절인 후 며칠간 말려 얇고 유연하게 만들어야 했죠. 때로는 생선 불회를 가공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사용법도 정교했습니다. 기름을 발라 윤활제로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소금물로 세척해 재사용했습니다. 물론 현대의 라텍스 콘돔과 비교하면 효과는 제한적이었지만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발명품이었습니다. 이런 도구는 주로 상류층 기생들이나 중국과 교역하는 상인들을 통해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계급에 따른 피임법의 격차도 존재했습니다. 기생 사회 내에서도 피임법 접근성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상류층 기생들은 궁중의관이나 명의들과 연결되어 있어 비교적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중국에서 수입된 고급 피임약을 구할 수도 있었죠. 반면 하층 기생들은 민간요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강한 독성 약재를 쓰거나 효과가 의심스러운 미신적 방법에 매달렸습니다. 지역별로도 차이가 컸습니다. 한양의 기생들은 최신 의학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지만 변방의 기생들은 지역 토속 방법에만 의존해야 했습니다. 이런 불평등은 결국 기생들 사이의 생존율 차이로 이어졌고 사회적 신분이 생명까지 좌우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런 피임법들에는 치명적인 한계와 위험이 따랐습니다. 약물 피임의 부작용은 심각했습니다. 부자 같은 독성 약재를 장기 복용하면 신장과 간에 심각한 손상이 왔습니다. 많은 기생들이 불임은 물론 조기 사망의 위험에 노출되었죠. 민간요법의 한계도 명확했습니다. 식초나 소금물 세척은 질내 정상 세균까지 파괴해 감염 위험을 높였고 과도한 음주는 간 질환과 영양실조를 불러왔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피임 실패 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임신한 기생은 강제 낙태를 당하거나 기방에서 쫓겨났습니다. 낙태 과정에서 목숨을 잃는 경우도 빈번했죠. 당시 기록을 보면 기생의 평균 수명이 일반 여성보다 10년 이상 짧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는 이런 위험한 피임법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생들의 피임 지식은 어떻게 전수되었을까요? 그 배후에는 조선시대 여성들만의 은밀한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의녀들의 역할이 핵심이었습니다. 궁중과 민간에서 활동하던 의녀들은 남성 의관들이 다루기 어려운 여성 질환을 전담했습니다. 이들은 기생들에게 의학적으로 근거 있는 피임법을 조언했죠. 산파 네트워크도 중요했습니다. 출산을 돕던 산파들은 자연스럽게 피임과 낙태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었고 기생들의 은밀한 상담사 역할을 했습니다. 기방 내 선후배 관계를 통한 전수도 있었습니다. 나이든 기생이 신참 기생에게 생존 노하우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피임법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지역 간 정보 교류였습니다. 장사를 위해 이동하는 상인들, 과거를 보러 한양에 올라오는 선비들을 통해 각 지역의 피임법이 공유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선 전국에 걸친 여성 지식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조선시대 의학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피임에 관한 기록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의 부인문에는 조경이라는 이름으로 월경 조절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월경 불순 치료법이지만 실제로는 임신 예방법이기도 했죠. 태산지뷰에는 더 직접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피임을 위한 약재로 대황, 망초, 목통 등이 언급되어 있고 복용 시기와 방법까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은어와 암호의 사용입니다. 의서에서 피임약을 조화환 또는 안신탕이라고 기록했는데 이는 검열을 피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민간에서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기생들 사이에서는 피임약을 달거리약, 몸조리약 등으로 불렀고 이런 은어들이 전국적으로 통용되었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기록에는 기생들의 피임 실태가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기생들이 쓰는 약이 있어 아이를 갖지 않는다 하니 정양용의 편지에도 관련 기록이 있습니다. 기방의 여인들이 쓰는 비방이 있어 임신을 피한다 하는데 이것이 몸에 해로운지 문의하니 특히 조선 후기 실제 사건 기록을 보면 한양의 한 기방에서 집단 복통 사건이 발생했는데 조사 결과 잘못된 피임약 복용이 원인이었다고 나옵니다. 이런 기록들은 피임이 단순한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당시 사회 전체가 알고 있던 공공연한 비밀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조선시대 기생들의 피임법을 단순히 옛날 미신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는 여성들의 주체적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유교 사회에서 여성은 철저히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였습니다. 특히 기생은 더욱 약한 위치에 있었죠. 하지만 피임을 통해 자신의 몸과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려 했습니다. 이는 조선시대 여성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남성 중심 사회였지만 여성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런 지식의 공유와 전수는 여성 연대의식을 보여줍니다. 계급과 지역을 넘나들며 생존 정보를 나누는 모습은 조선시대 여성들의 숨겨진 결속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조선시대 기생들의 피임법은 불완전했고 때로는 위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스스로 지키고 싶다.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안전한 피임법과 의료 서비스는 사실 그 옛날 여성들의 절실한 노력과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조선시대 기생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성의 몸과 선택권을 둘러싼 긴 투쟁의 역사이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자기 결정권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용기와 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일 것입니다.